갑국과 을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의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T시기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는 동일하지만 을국이 정부 형태를 변경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랑 달라요. 정부 형태가. 자, T+1시기에는 갑국과 을국의 정부 형태가 동일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이때는 동일한 거야. 근데 얘도 동일하지만 얘만 다르다고 혼자. 그 말하는 거야. 표는 갑국과 을국의 T시기와 T+1시기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을 나타낸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볼게요. 일단 갑국 보자면은 전체 의석수 200명인데요. B당이 지금 과반수를 차지했죠. 그런데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A당이래. 자, 그러면 과반수를 차지했으니까 만약에 얘가 의원내각제로 하면은 연립내각이 구성될 수 없죠. 왜요? 이미 과반수 이상 차지했으니까 B당이. 그래서 B당에서 무조건 행정부 수반 소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A당에서 나왔죠. 그럼 이게 뭐야? 이거는 대통령제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 대통령제겠죠. 대통령제. 얘만 혼자 의원내각제겠죠. 맞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T시기 갑국과 을국 모두 의회 전체 의석수는 이건 이따가 선거구 문제 풀 때 하시고. 자, 볼게요. 위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자, 결국 우리는 갑국에서 T시기 때는 대통령제, T+1시기 때도 대통령제, 을국에서 T시기 때 대통령제, T+1시기 때 의원내각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볼게요. 갑국은 T시기와 T+1시기 모두 행정부 수반이 임명한 강요가 의회 의원을 감시할 수 없습니다. 있는 거는 의원내각제고요. 없는 거는 대통령제니까요. 을국은 T+1시기와 달리 T시기에 행정부 수반이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행정부 수반이 국가원수를 둘 다 지위를 가지는 것은 대통령제인데 T시기 때 대통령제였잖아. 그럼 틀렸죠. T시기에 갑국과 을국 모두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법률안 제출권을 둘 다 가지지 않겠죠. 둘 다 대통령제였으니까. 그렇죠. T+1시기에 갑국과 달리 을국은 행정부 수반과 의회 의원을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국민을 선출한다. 뭔 소리가 한번 볼게요. T+1시기에 을국은 별도의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야 그러면 대통령제에서 별도의 선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T+1시기의 을국은 의원내각제죠. 틀렸습니다. T+1시기의 을국과 달리 갑국은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자, 법률안 거부권 뭐야? 이거는 대통령제죠. 그러면 T+1시기에는 갑국이 대통령제였잖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되겠고요. 이제 선거구 문제를 풀 건데요. 일단 보겠습니다. 자, T시기 갑국과 을국 모두 의회 전체 의석수는 선거구 수와 동일하다. 그럼 뭔 소리야? T시기 갑국과 을국은 선거구 수가 100개면 전체 의석수가 100명, 100석. 그죠? 그리고 선거구 수가 200개면 전체 의석수가 200석 이라는 얘기겠죠. 자, 근데 지금 갑국의 T시기는 전체 의석수가 200석이래요. 그러면 갑국에서는 지역구, 선거구가 200개라는 거야. 그죠? 을국에서는 100개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뭐야? 이 말을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한 선거구당 한 명의 국회의원만 뽑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소선거구제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동일 선거군에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를 적용하여 라고 했는데요. 자, 10번 볼게요. 자, 동일 선거군에 당선자 간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 선거구제야. 근데 봐봐. 왜 그러냐. 일단 한 지역구가 있어요. 그리고 1등, 2등, 3등이 나왔어. 이렇게 4등, 5등. 근데 한 명만 당선돼. 이럴 경우에는 표에 어쨌든 이 1번에 찍은 사람들 그 표의 등가성이 어때요? 등가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왜요? 1번 찍은 사람만 당선됐으니까. 1번만 당선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2등, 3등까지 당선됐어. 그러면 1번을 찍은 사람이 더 많았지만 2등, 3등까지 다 당선돼 버리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뭐 너는 뭐 월급을 3분의 1번 받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그게 바로 중대 선거구제다. 근데 얘는 지금 소선거구제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기억은 틀린 설명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돼요.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계산도 굉장히 쉬웠어요. 이번 6모는 선거구 계산이 굉장히 쉬웠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유권자 1위는 그죠. T+1시기에는 변경됐다 그랬죠. 볼게요. 유권자 1위는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해 후보자에게 한 표,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정당에 한 표를 행사한다. 지역구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50개로 축소하고 각 선거구별로 같은 수의 지역구 의원을 득표수를 선출한다. 비례대표 의석은 각 정당의 정당 투표 득표율에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선출된 수의 정수만큼 각 정당에서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선수되는 각 정당에 한 석씩 배분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볼게요. 현재 52 더하기 37 더하기 11을 해주시면요 100이 나옵니다. 100. 그러면 아까 지역구가 몇 개라 그랬죠? 지역구 선거구 50개라 그랬잖아. 근데 의석수는 100석이다. 그럼 뭐야? 한 선거구당 2명 뽑는다 라는 것입니다. 얘는 소선거구제가 아니죠. 자, 근데 계산을 좀 더 해야 되겠네요. 볼게요. 자, 그러면은 비례대표는 몇 석이라는 얘기겠어? 비례대표는 100석이라는 얘기겠죠. 왜요? 전체 의석수가 200석이니까.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지역구 의석수 볼게요. 지역구 52, 37, 11 ABC당 비례대표 볼게요.
일단 소수점을 제외하고 일단 이건 100이니까 비례대표 의석수는 100명이니까 그냥 48.8에서 48 이렇게 하셔도 돼요. 왜요? 퍼센테이지는 어쨌든 100%가 최대니까. 그렇죠? 일단 48명 들어갔고요. 33명 들어갔고요. 17명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합쳤을 때 딱 100명이 되네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현재 198이면 되죠. 198이 되니까 두 명을 소수점 첫째 자리 수가 큰 순서대로 배분을 한 석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1 해주시면 되겠죠. 8, 7이니까. 그러면 총 A석은 101석, B석은 71석, C석은 28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200석이 되겠습니다. 자, T 플러스 1시기 의국 의회는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있죠. 과반이라는 게 절반 초과예요. 그래서 100일 절반이 딱 100인데 그걸 초과했잖아 지금. 그래서 이유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D 플러스 1시기에 적용된 의국 의회 의원 선거 제도는 정당 득표율과 의회 의석률 간 불일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표 결정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뭔 소리냐? 비례대표제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있잖아. 리얼 볼게요. T12와 T 플러스 1시기 모두 의국의 각 정당은 지역구 의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모두 1인의 후보장을 공천했다. 1인 아니죠. 여기로 바뀌었을 때는 전체 선거구가 50개로 축소했다 그랬는데 의석 수는 100석인 거 보니까 지역구 의석 수 100석인 거 보니까 T 플러스 1시기의 의국은 지역구 한 지역구당 2명의 국회의원을 뽑았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